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 테슬라가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막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독일에 가 있죠. 그래서 엑셀 스프링거 어워드라는 그런 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 수상식 도중에 일론 머스크가 질문을 받은 거예요.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우선은 적대적인 인수를 할 생각은 없고 다른 자동차 메이커가 테슬라와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걸어온다면은 대화를 나눌 생각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지금 현재 인수합병이 의논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오픈마인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터뷰 도중에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무슨 인수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건 인수합병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닥치고 나서 생각하려고 하면 늦는 거죠. 미리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해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화제를 들고 온 거고요.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테슬라가 만약 다른 오토메이커를 인수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제조업으로서는 경력이 짧은 편이죠. 반면 다른 자동차 회사는 기본 다 수십 년씩 자동차를 만들어 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토메이커를 인수합병했을 시 자동차를 만드는 카메이커로서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잠재적인 경쟁자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로 인수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인수합병한 다음에 무슨 갑자기 가솔린차 만들 거 아니잖아요. 전부 전기 자동차 생산 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연기관 생산 시설을 전기 자동차용 생산 시설로 바꾸는 비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비용이 있을 테고 그렇게 인수합병할 때 사업체의 규모가 불필요하게 커지죠. 만약에 필요 없는 인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고할 것도 아니고 이러한 단점이 있겠고 또 지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컨트롤되는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합병을 하고 나면은 임원 중에서도 원래 테슬라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직원들 중에서도 원래 테슬라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컨트롤 타워의 역할,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인수합병되는 방식이에요. 인수합병은 뭐 워낙 여러 가지 방식의 인수합병이 있지만 가장 흔하면서 쉬운 거는 테슬라가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서 다른 카 메이커를 흡수 합병하는 거죠. 둘이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가 흡수를 해버리는 게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합병을 할 때 작은 회사라면 그냥 현금을 주고 인수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카 메이커라면 그 정도로 작은 몸집은 아니죠. 당연히 현금을 주고 인수를 하는 방식은 거의 힘들고 가장 간단한 방식은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즉 합병하려는 회사의 주식을 그리고 그 주주들을 테슬라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지금 엄청난 시가총액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이죠. 참고로 테슬라는 5년 전만 해도 자동차 업계에서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업계에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1위고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동차 회사를 합친 거에 40% 정도의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번째죠. 빅6입니다. 그래서 그 몸집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를 합병을 하는 건데 그럼 이때 주주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합병 비율,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현재 시가총액이 5,540억 달러 정도예요. 그리고 합병 대상으로 예를 들어 폭스바겐 그룹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폭스바겐 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은 9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폭스바겐을 합병을 하는데 만약 합병 비율이 1대 5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테슬라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그 10주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합병이 되는 폭스바겐의 주주들은 만약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다면 5대1 비율로 합병이 되므로 10주의 5분의 1인 테슬라 주식 2주를 새롭게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합병되는 회사 측에 주식 5주가 새롭게 테슬라 1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폭스바겐보다 5배 이상 가치가 높은데 5대1의 비율로 합병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 주주들에겐 손해겠죠. 그렇게 합병하게 되면 기존 테슬라 주주들은 본인이 가진 테슬라 주식의 가치가 일부 희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병하는 회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합병을 하느냐, 흡수를 하느냐, 이게 기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흡수 합병한다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장외에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랙이란 회사를 원래 가진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그만큼 원래 세일즈포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주가는 손실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 테슬라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설사 지금 당장은 합당한 가치로 인수를 한다고 해도 테슬라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주식의 성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슬라의 현재 PER은 갭 기준으로 1000배가 넘습니다. 반면 다른 오토메이커들의 평균적인 PER은 20배 이하예요. 즉 테슬라에게는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에 대한 엄청난 프리미엄이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미래 가치를 보고 고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을 매수를 한 건데 갑자기 성장성이 낮은 주식의 가치가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에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비율만큼 내가 가진 테슬라라는 주식의 성장 가치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먼 훗날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결국 생각보다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덤이고요. 하여간 언젠가 테슬라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다시 말해 내가 보고 있던 원래의 테슬라의 뚜렷한 비전이 조금은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는 그 흐릿해지는 만큼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성장성에 물음표가 하나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합병하느냐 하는 그 조건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장 팔자 이 얘기가 아니라 미리 나만의 매도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매도 타이밍을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매도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매도 타이밍은 내가 매수를 한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때, 여기서 펀더멘털이 흔들린다는 건 내가 그 기업을 매수한 이유, 그 이유 자체가 흔들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업의 성장 방향과 멀어져 갈 때, 바로 이 타이밍이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좋아하던 주식이라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급격하게 한 방에 풀매도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만큼,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길에서 벗어나는 만큼, 내가 생각했던 미래 비전이 흐릿해지는 만큼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미래 시나리오는 몇 개 정도는 생각을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마켓 타이밍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내가 가진 주식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즐기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그 그림을 감상을 하다가 그 그림이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때쯤, 그때쯤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건지 여러분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